네, 쉽지 않은 주식시장 오늘 밤도 얼마나 고생 많으셨나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타파하기 위해서 주식공장 신나게 돌려보겠습니다. 오늘의 산무 주식공장장 어떤 멘토님과 함께 하는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주식공장장 카이로스 멘토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카이로스 멘토님과 함께할 수 있는 참여 방법 제나 앵커와 함께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나 앵커. 네, 카이로스 멘토님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은요, 여러분 방송 중에만 열려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해당 QR코드는 여러분 핸드폰 기본 카메라 찍고 들어오시면 바로 링크가 뜨는데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바로 카이로스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란 톡방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찍고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바로 카이로스 멘토님 인사해 보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반가워요. 우리가 월요일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멘토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만을 저희가 함께 기다리면서 방송을 준비하는데 시청자분들도 아마 같은 마음이실까 싶은데요. 지금 바로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카이로스입니다. 월요일을 어떻게 여는 남자가 됐는데 네. 일단 뭐 저는 그렇습니다. 월요일이 기대가 돼요. 네. 여러 시청자님들 만나 뵙고 또 인사드리고 또 시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런 게 또 재밌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성적이 좋을 때 같은 경우는 더 기대되죠. 더 그쵸. 기대되는데 사실상 이제 시장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좀 해보면은 지금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좀 좋지가 않아요. 제가 나왔었던 지난주 월요일 이후로 계속적으로 시장이 좀 빠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그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대부분의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힘드신 상황을 좀 보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방송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아마추어하고 프로의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일단 뭐 프로 같은 경우는요. 네. 지금처럼 빠지는 장에 하단에서 잡아서 종목을 좀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은 아마추어들은 이제 오른다라고 이제 좀 시끄러운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네. 그때서 따라가는 경향을 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도 놓고 보면요. 네. 지금 막 부동산 가격 올라간다 해가지고 영끌족들 있잖아요. 그쵸. 영끌족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많이 속상하죠. 곡소리 나잖아요. 네. 주식도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지금 시장이 좀 빠지고 있어가지고 뭐 힘드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오히려 이제 좀 프로 같은 마인드로 저뿐만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똑같이 지금처럼 빠지는 장에서 오히려 유망한 종목 잡아서 시세 상승분, 시세 차익을 좀 노려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접근을 하신다면은 좀 답답한 마음이 조금 좀 풀리실 거고 마음을 풀으시라고 제가 위로하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로 네. 매매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도 그러한 투자 아이디어 가져왔으니까 같이 좀 보시면서 투자 아이디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시장이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말인 것 같은데요. 지금을 조금 매수의 시기로 보시는 거죠? 지금 뭐 물론 시장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네. 뭐 시장이 계속적으로 안 좋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좀 많기는 하다 보니까 시장을 조금 더 차분하게 관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관망 과정 모두를 보고 싶다 하시면 노란톡방 오시면 됩니다. 네. 되기는 하지만 어찌되었건 지금도 몇몇 종목들이 좀 보이거든요. 네. 이 종목들은 지금 담아도 괜찮겠다라는 종목이 있고 그런 종목들 제가 뭐 오늘 여기를 통해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혹은 좀 제 그 노란톡방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집중해 보세요. 좋은 종목 나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오늘의 시장을 관통하는 키워드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준비하셨죠, 멘토님? 저는 이제 여전히 저평가 중이다. 여전히 저평가 중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저평가인 건지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일단은 뭐 시장 자체가 좀 빠지고 있다는 사실은 다들 아실 거고 뭐 네. 외인이 이탈했다, 뭐 개인만 사고 있다 그런 뭐 식상한 말씀은 좀 안 드릴게요. 뭐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이니까. 근데 이제 제가 단순히 여전히 시장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더 뭐랄까요 명사 혹은 뭐 더 큰 뭐 투자은행에서 하는 말이 더 힘이 있겠죠 말에. 네. 일단 뭐 JP모건이라고 하는 이제 투자은행에서 한국 주식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뭐랄까요, 대문짝만하게 리포트를 냈어요. 아, 진짜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그 한국 주식시장이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 담긴 리포트가 좀 나왔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국내 이제 LH 투자증권에서는 환율 조건이 점점 이제 좀 안정화를 갖는 그런 길로 접어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환율적인 부분에서 혜택이 생기고 메리트가 생기고 한국 시장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저런 리포트가 나온 상황에서 외인 수급은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밖에 없어요. 그쵸. 결국 외국 자금,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주식시장 전반에 어떻다? 활기가 좀 불어넣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 그대로 저평가되어 있고 지금이 저평가되어 있다라면은 어떤 시점이겠어요? 그럼 지금을 매수해야 되는 매수 시기로 본다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막 주가 좀 떨어진다. 지금 지수 상황 좀 안 좋아진다라고 해가지고 도망가시는 분들은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수 혹은 좀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부동산 가격 끝에 몰려 있을 때 영끌에서 사는 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네요. 그런데 좀 한켠에서는 시장을 조금 더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견해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제가 조금은 더 방송이기도 하고 하니까 너무 좀 섣부르게 매수 타점을 드리진 않을 거예요. 네. 오히려 같이 시장을 좀 대응을 해보면서 노란톡방에서 살펴보면 좀 좋은 결과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단순히 나는 방송만 보신다 하시는 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조금 더 기다려서 매매하시는 게 좋으시긴 할 거예요. 시장 자체가 극적으로 좀 반전해서 상승 랠리가 이어지기에는 사실 큰 모멘텀이 없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네. 그렇긴 하지만 어찌되었건 뭐 방송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시장을 좀 관망하는 자세로 좀 살펴보시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방송만 보신다는 분들 방송만 보시지 마시고 능동적으로 방송에 참여해 보세요. 제 노란톡방도 들어오시고 그쵸. 그러면서 좀 시장 상황을 살펴보시는 게 더 유리할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카이로스 멘토님이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만 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좀 오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매일매일 장 시작 전부터 장이 끝날 때까지 혹은 그 이후까지 정확한 장에 대한 전략을 멘토님과 함께 받아볼 수 있으니까 이보다 더 좋은 혜택이 또 있나 싶은데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나 앵커에게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바로 여쭤보죠. 네, 일주일에 단 하루 찾아오는 우리 카이로스 멘토님 하루만 보긴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밑에 있는 QR코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만 열려있는 QR코드니까요.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요. 링크 따라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고요. 사실 우리 노란톡방 안에서는 정말 계속해서 차곡차곡 수익률이 쌓아가고 있거든요. 바로 주요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최근에 매수했던 11월 2일 히림입니다. 히림은 무려 57% 상승 추세인데요. 자, 이렇게 한 종목으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힘 바로 카이로스 멘토님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5일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있죠. 41% 상승이고요. 10월 17일 나노신소재 25%, 9월 27일 삼성바이오로직스 22%고요. 9월 27일 덕산네오루스 35%. 이렇게 수익률 자체가 크게 올라오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해당 기회 놓치시면 정말 후회하실 것 같습니다. 바로 하단에 있는 QR코드 찍고 입장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가장 최근에 매수하셨고 공략하셨던 히림 57%입니다. 약 60% 가까운 수익률인데요. 이 히림 어떻게 잡으셨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네옴시티 관련해 가지고 그 혜택을 받았던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가장 좀 뜨거웠던 종목 중에 하나가 히림이라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이제 그 매수 타점을 잡아드렸을 때 네옴시티 관련돼서 뭐 빈살만 왕세자가 이제 그 들어오겠다. 국내로 들어오겠다라는 그런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그 이슈들을 찾아서 들어간 거고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가 테마성이 아주 짙은 종목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 좀 꼬시는 사인하는 그런
모멘텀들이 있었어요. 재료들이 있었다 보니까 매매 원칙에 입각해서 진입한 종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또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물론 좋은 테마를 가졌던 종목이고 어쨌든 뭐 주식시장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이제 그 흐름도 중요한 거예요. 그 흐름을 제가 정확하게 1분 1초까지 맞췄다라고 하면은 또 거짓말이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입니다. 어찌되었건 이 히림이라는 종목은 굉장히 또 운대가 좋기도 했어요. 바로 다음 날부터 뭐 20%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계속적으로 쭉쭉 성장하는 모습 보여줬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최고 수익률 기준으로 57%라는 좀 엄청난 좀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히림이란 종목 같은 종목들 이런 좀 맛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많이 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단기간에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와서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 전략까지 함께 들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제나앵커와 함께 바로 다음 종목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는 이 SK 바이오사이언스 그 다음으로 가장 큰 수익률이거든요. 41%입니다. 해당 종목 어떻게 타점을 잡으셨는지 41%까지 올라가는 힘 정말 우리 카이로스 멘토님과 함께해서 가능한 일이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아무래도 대형주 이거 하다 보니까 뭐 다들 아시는 종목일 거예요. CMO 관련돼 가지고 이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주목해봐야 될 종목이고 제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아까 보신 그 수익률 표에 있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 맛있게 청산하고요. 맛있게 청산하고서 SK 바이오사이언스로 넘어온 거거든요. 오늘 시장도 보시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시총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만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지금같이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모멘텀을 잃지 않고 있는 게 제약바이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간에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만 제가 좀 무식하게 고집했다라고 하면은 이런 수익률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까지 넘어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좀 전체적으로 같은 그 섹터 내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순환매에서 종목이 순환매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다음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를 가져왔고요. 제가 그 73,500원을 매수 타점으로 잡아드렸던 종목이에요. 73,500원인데 보시면은 제 매매 원칙하고 정말 동일합니다. 역시나 보시면은 저점 부근에서 제가 매수해가지고 외인 수급적인 부분을 확실하게 분석한 다음에 제가 매수 사인 드리고 얼마 밀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 보여줬었거든요. 이런 매매 방식이 제가 원하는 매매 방식이고 아무래도 이제 다들 그 매매 원칙은 다 다르실 거예요. 근데 이제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기랑 맞는 매매 스타일을 고수하는 확실하게 고수하고 있는 그런 사람과 같이 매매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신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이렇게 저점 부분, 저점 눌림목 구간에서 그쵸. 매수 타점을 잡아가는 저만의 매매 원칙을 가지고 앞서서 보여드렸던 수익률을 다 만들어낸 건데 또 저랑 다른 매매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그쵸.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랑 안 맞을 수가 있어요. 네. 하지만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접근하면서 꾸준히 좀 투자 수익률을 어느 정도 챙겨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 카이로스랑 매매하시면 분명 후회 안 하실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우 겸손하세요. 아니 이렇게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높은 수익률을 줄 수 있는 멘토님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이 수익률과 우리 종목 그리고 이 전략까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다양한 종목들 여기에 더해서 히든 종목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카이로스 멘토님과 함께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셔야지 QR코드 스캔을 통해서 카이로스 멘토님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일단은 들어오셔서 대기해 주시고 함께 종목 하나씩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나 앵커와 함께 다음 수익 종목 들어보시죠. 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크게 올라간 종목들 먼저 짚고 있죠. 그럼 다음 종목은 뭘까요? 바로 덕산 네오룩스입니다. 35%라는 수익률을 끌고 온 종목인데요. 해당 종목 어떻게 35%라는 수익률을 크게 가져올 수 있었는지 멘토님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히나 이제 그 아이폰 신제품 관련해 가지고 좀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에요. 그렇긴 한데 일단 뭐 제가 매매하는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저점 눌림목 구간일 때 모멘텀 자료하고 그리고 수급 조건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매수 타점을 잡는 게 제 매매 원칙인데 해당 종목도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아이폰 14, 아이폰 신제품이라는 그런 이슈가 있다라고 해서 관련된 종목들 많았죠. 근데 그 안에서 덕산 네오룩스 같은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강조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 어떤 테마주가 떴다라고 해가지고 뭐 와글와글 쫓아가는 매매 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테마주가 뜨고 어떠한 모멘텀이 형성됐다고 했을 때 그 해당 종목들의 그 기본적인 그 기업 가치가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대번에 보여주는 그런 예시가 되는 종목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저점 눌림목 구간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빠지는 폭은 크지가 않아요. 빠지는 폭은 크지가 않고 올라갈 때는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30% 넘게 수익이 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점을 봤을 때 뭐 이런 매매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저랑 매매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급등주 쫓아다니고 네. 뭐 동전주 쫓아다니고 그러신 분들 저랑 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신 분들한테 제가 네. 좀 경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떤 경우요? 위험해요. 아, 그렇게 해서 한두 번 뭐 네. 10% 20% 수익 하루에 뭐 당일 급등해서 뭐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쵸. 수익을 볼 수도 있는데 네. 그런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위험해요. 제가 항상 그 앵커님한테 말씀드리잖아요. 뭐요? 불나방처럼 매매하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왜 제 눈을 바라보면서 불나방을 외치시는 그런 거예요? 매매를 좋아한다고 아, 하시니까 네. 제가 이제 또 조언 아닌 조언을 드리자면은 뭐 마찬가지예요. 시청자 네. 여러분들께서도 불나방 같은 매매, 뭐 급등주 쫓아다니고 그쵸. 동전주 쫓아다니고 그거 정말 위험하다라는 말씀 좀 위험합니다, 드리고 여러분. 싶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카이로스 멘토님과 함께 한다면요.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이 스윙 종목들, 중장기 종목들을 통해서 정말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률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요.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오늘도 카이로스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놓치시면요. 다시금 저점에서 매수해서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릴지도 모르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또 이제 시청자분들이 가장 또 기대하는 시간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의 데일리 이슈를 짚어보면서 그 안에서 내일 또 오를 수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첫 번째 오늘의 데일리 이슈 제나 앵커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데일리 이슈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 후에 이 사우디와의 협력 기대감 확대된다는 기대감 속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관련주들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네옴시티 관련주 그 속에서도 이제 진정한 옥석 가리기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가 남아있는 종목 가운데 노려볼 수 있는 섹터는 어떤 섹터며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카이로스 멘토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함께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멘토님? 네, 일단 뭐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해가지고 이제 주식시장 우리나라 자체가 들썩들썩 거렸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도 굉장히 들썩들썩 거렸잖아요. 앞에서 설명을 되게 잘해주셨는데 사실은 네옴시티 뭐 빈살만 왕세자 관련해가지고 뭐 이미 다 시세가 나온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그쵸.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도 아직 시세가 분출되지 않았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종목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수력 발전 관련해 가지고 이슈들이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네, 수력 지금, 발전. 그렇죠. 수력 발전 관련해서 이슈가 올라왔는데 제가 가져온 종목들은 그 섹터하고는 약간은 좀 거리가 있고요. 네. 제가 가져온 종목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건설 쪽에서 대우건설이라는 종목이에요. 아, 대우건설이요. 네네. 한번 살펴보시죠. 대우건설이라는 종목인데 대우건설이라는 종목이 이제 아무래도 네옴시티라는 것 자체가 대규모의 그 건설 현장이 될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중대형 건설주들이 굉장히 많이 좀 스포트라이트를 받긴 받았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종목들은 이미 올라간 종목들은 아니에요. 이미 올라가 버린 종목들은 아니다 보니까 네. 이 대우건설이라는 종목을 가져와 봤어요.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우디 현지에 있는 건설사와의 이제 협업을 통해 가지고 네. 협업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석유, 가스, 뭐 석유화학 프로젝트를 이제 하겠다라고 이미 지금 좀 발표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이미 시세가 분출된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대우건설이 갈 차례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뭔가 대우건설의 턴이 돌아온 게 아닐까 그렇죠, 그렇죠. 싶은데요. 우리 카이로스 멘토님께서 또 기가 막히게 저점을 잘 공략합니다. 뭔가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어요. 네네. 우리 이 침대 매트리스가 침대 매트리스. 그렇게 또 여러분들께 안정감을 주는데 네네. 우리 또 그러한 차트에서의 정확한 포지션을 찾는 분이 아닐까. 매트릭스 편안하고 네. 그리고 더 이상 내려갈 또 걱정이 없지만 앞으로 쭉 함께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포인트가 대우건설에 그렇다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마찬가지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시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차트랑 비교했을 때는 저점 기준으로 약간은 가격 상승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 아. 이미 시세가 약간은 나오긴 약간. 했는데 여전히 그렇게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가격선을 좀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여건도 보시면은 외인 수급 계속적으로 들어와주는 모습 보이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야 뭐 중소형주, 대형주 할 것 없이 외인의 수급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대우건설이라는 종목도 외인의 수급이 약간은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난 한 달 동안 보시면은 외인의 수급이 계속적으로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요즘에 좀 보기 드문 종목이다. 외인의 자금이 계속적으로 그쵸. 이탈하고 있는데 대우건설은 외인의 자금이 계속적으로 좀 들어와주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주 정확한 매수 타점이라든가 대응값 같은 경우는 제가 노란톡방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그렇긴 하지만 여기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4,500원 선을 매수 타점으로 좀 노려놓고 아, 이것까지 알려주셔도 되는 거예요? 아, 네네. 아, 진짜요? 이제 어느 정도 네. 방송을 보시는데 소득이 있어야 되니까 네. 소득이 있으셔야 되니까 제가 이제 친절하셔라. 간단한 매수 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긴 네, 하는데 사실은 근데 감사합니다. 뭐 매수 타점 알고 종목명 안다고 하더라도 대응이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쵸. 그리고 제가 매수 타점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4,500원이라는 것은 오늘자의 그 차트 흐름, 오늘자의 수급 흐름, 오늘 종가 기준으로 이 대우건설이라는 종목이 보내고 있는 시그널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네. 내일 또 장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 또 달라질 수 있는 또 거거든요. 다르죠. 그렇다 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하시되 어쨌든 4,500원 단을 매수 타점으로 보고 노려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지금 첫 번째 종목 대우건설은요, 매수가까지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또 매수는 기술인데 매도에는 예술이 또 필요하다라고 그렇죠. 말하잖아요. 우리 시청자분께 그 정확한 대응과 매도 시점 타이밍까지 줄 수 있는 분은 역시나 카이로스 멘토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시원하게 대우건설 종목명과 매수가는 쏴주셨습니다. 우리 네네. 시청자분들도 지금 방송을 보면서 바로 한번 대응할 수 있도록 메모를 하면서 들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더 좋은 방법은 앞에 있는 QR코드 들어오시면 되는데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핸드폰에서 카메라 어플을 키셔서 앞에 있는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화면에 링크가 하나가 뜨거든요. 손가락으로 꾹 터치해 주시면 바로 연결이 되니까 들어오셔서 대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빈쌀만이 가고 나서 나머지 종목 중에 우리가 살펴볼 만한 건 대우건설만 있을까요, 멘토님? 또 한 종목 더 가져온 게 있는데요. 네.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이에요. 아, 현대로템 바로 함께 보시죠, 멘토님.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뭐 군수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방위 산업에도 들어가고 하는 종목인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사우디 이제 네옴 철도 협력 MOU를 체결했다라는 소식에 좀 지금 또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노란 톡방 통해 가지고 매수 사인을 드렸던 종목이긴 합니다. 매수 사인을 드렸던 종목이긴 한데 여전히 우리가 지금 노려봐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에 좀 가져와 봤고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가 이제 뭐 단순히 사우디 이슈뿐만 아니라 뭐 방산이라고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어요. 뭐 폴란드에 이어가지고 이제 노르웨이에서도 전차 수입하겠다 그런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아주 전망이 좋고 아주 그 기업 활동 잘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도 6% 넘게 거의 7% 가까이 상승이 있었는데 네네. 이미 이런 종목이 노란톡에선 사실 방송 전에도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들으셨죠?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만 오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외에는요 알려주고 싶어도 우리 카그레스 멘토님이 알려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정확하게 다양한 종목 그리고 다양한 전략까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들어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바로 QR코드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빠지고 나서 진입해야 될까요? 아니면 내일 당장도 진입이 가능할까요, 멘토님? 사실은 이제 그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약간은 조정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제가 이제 뭐 어쨌든 그 노란톡방을 통해 가지고 좀 한번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다 보니까 네. 해당 종목을 25,000원, 27,000원 단에서 매수 사인을 각각 2번 드렸어요. 네. 25,000원에서 잡았다라고 하면은 상당하죠, 수익률이. 상당하고 그쵸. 27,000원에 잡았다 하더라도 뭐 괜찮은 수익률, 계속 지금 플러스 구간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찌 되었건
지금 상당히 시세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내일 시초가에 대응하는 것은 뭐 그렇게 현명한 방법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약간의 조정이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간에 중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을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중장기까지 우리가 노려볼 만큼 좋은 종목이다라고 의견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내일 시장을 대비하는 의미로 우리 내일 전망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먼저 현대 로템인데요. 내일 기준으로 주가 전망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내일 기준이다라고 하면은 네. 그냥 뭐 적당하다. 이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희미하다. 네. 희미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일까지는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도 있으나 좀 더 우리가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사실은 제가 이제 오늘 장 끝나고 나서는 이제 미국 증시도 좀 살펴보거든요. 네. 이 증시 흐름을 좀 보면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뭐 국내 시장 끝나고 뭐 좀 진정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미증시 상황을 봐야 되고 미증시를 보고서 저만 보면 또 재미없잖아요. 네, 그렇죠.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는 미증시 상황에까지도 말씀을 드리고 개장 전에 이제 미증시 상황과 뭐 국내 증시와의 관계 같은 것도 제가 브리핑자로 드리니까 뭐 꼭 종목을 매수하기 위한 매수가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 그러한 정보를 좀 찾아보기 위해서도 그쵸.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좀 도움 되실 거다 그런 말씀 드리고 네, 싶습니다. 얼마나 궁금해요, 미증 씨. 간밤에 무슨 일이 그렇죠. 일어났는지 또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길래 자꾸 우리 시장이 미증 씨와 중국 시장을 따라가는 건지 너무 궁금하실 텐데요. 단순히 나 혼자만 대응하면서 우리 시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장에 거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 해외의 다른 시장의 뉴스와 상황까지 나 혼자서는 알 수 없는 부분까지 카이로스 멘토님께 정확하게 노란톡 안에서 짚어주시니까요. 지금 너무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조금 전에 현대 로템 여쭤봤죠? 네네. 그렇다면 대우건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우건설, 네. 대우건설?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내일 네. 시장 대우건설은 조금 더 밝을 것 같아요. 좀 더 밝을 현대로템보다 것 조금 더 밝을 것 같다. 같다. 네. 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뭐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시세가 좀 많이 나왔고요. 네.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잘 올라가던 상승 곡선에서 약간은 좀 뭐랄까 숨고르게 하는 과정을 좀 겪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오히려 내 입장에서 뭐 표정으로 말한다면 웃을 수 있는 조금 더 좀 옅은 미소라도 띌 수 있는 종목은 대우건설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옅은 미소 우리 시청자분들이 카이로스 멘토님과 꼭 띄우시기 바라면서 우리 제나앵커와 함께 바로 두 번째 이슈 가보도록 해야 될 텐데요. 지금 바로 오픈 독방 참여 방법과 두 번째 이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나앵커.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아무래도 가장 뜨거운 이슈를 전달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한령 해제에 따른 기대감으로 이제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을 주목해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문화 콘텐츠가 수출된다라는 재계 기대감 속에서 OTT 관련주, 이런 영상 제작 관련주들의 눈길을 한번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해당 이슈와 함께 짚어봐야 할 종목 카이로스 멘토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한번 이슈 살펴보시죠, 멘토님. 네, 이제 뭐 이슈에 대해 가지고는 뭐 오히려 설명을 좀 심플하게 잘해 주셔가지고 이제 중국에서 6년 만에 이제 한한령을 이제 해제하겠다라는 이제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뭐 국내에 있는 문화 콘텐츠 산업들이 이제 좀 좋아질 것이다. 한마디로 뭐 그런 지금 이슈가 나와가지고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네. 일단은 뭐 거기에 더해가지고 중국에서 지금 또 코로나 관련해서 또 문제가 터져서 한 가지 또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네. 코로나 확진자가 좀 늘어나고 뭐 폭동이 일어나니 해가지고 오히려 지금 뭐 중국 내 시장은 좀 위축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쵸. 오히려 이렇다라고 하면은 한편으로는 뭐 콘텐츠 관련된 쪽이 급부상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가 한참 심하던 시기에 국내 그 콘텐츠 제작하는 회사들 그리고 뭐 글로벌 OTT 기업들이 굉장히 그때 성장을 크게 했어요. 난리 났죠. 그런 네. 부분들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한편으로는 지금 제가 가져온 이 이슈 특히나 이제 그 문화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이 좀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조금 더 이 양국
관계가 개선이 되면서 우리나라 OTT 시장에게 조금 더 이렇게 밝은 그런 신호를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주식 계좌에도 빨간불이 켜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이슈를 대비해 보면서 우리 네네. 시청자분들이 관심 종목으로 담아가면 좋을 만한 종목들 뭐가 있을까요, 교수님? 일단은 뭐 관련된 종목들은 당연히 네. 엄청나게 많겠죠. 그쵸. 근데 이제 모든 종목들을 다 가져와서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도 목이 아프고 그쵸. 저도 목이 아프고 또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을 수가 네, 있어요. 그러다 그런 보니까 내용은 손가락으로 칠 수 있게 노란톡에서 듣도록 하고요. 그렇죠. 그런 내용은 노란톡방에서 드리고 여기서는 알짜배기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종목을 가져와 봤는데 네. 먼저 좀 살펴볼 게 버킷 스튜디오라는 종목이에요. 아, 버킷 스튜디오. 네. 네, 해당 왜일까요? 종목 뭐 다들 뭐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컨텐츠 제작하고 뭐 그런 기업이다라고 그쵸.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보통 기업 설명을 제가 먼저 드리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차트를 좀 보시면요. 앵커님 보시기에는 딱 카이로스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바닥이고 일자고 횡보하고 있고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가격적인 메리트가 네. 굉장히 있는 상황에다 거기다가 이제 앞서서 설명드렸던 모멘텀 거리들이 있다 보니까 시세가 분출하기 시작하면 재밌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긴 한데 그런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 좀 우리가 또 살펴보셔야 될 게 앞선 시간에서 제가 뭐 하이브리드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들었어요. 그게 뭐냐? 단순히 그 컨텐츠 제작뿐만 아니라 뭐 선거철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기업 활동을 해가지고도 매출이 굉장히 많이 나는 기업이고요. 버킷 스튜디오와요? 네네네. 다양한 영업을 좀 그렇죠. 하시네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비트코인과 관련해가지고 지분 관련된 문제 그 이슈가 있다 보니까 네. 그 이슈에 의해 가지고 흔들리기도 하는 종목이긴 합니다. 조금 이 대표님께서 네네. 좀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이제 네. 그렇긴 한데 어찌 되었건 가장 지금 현재 이슈에서 가져왔을 때는 메인 사업은 아무래도 컨텐츠 제작 쪽이다 보니까 제가 가져와 본 거고요. 네. 그리고 가격적으로,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봤을 때 매력이 있어요. 매력이 있어서 가져오긴 했는데 이 종목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무래도 변수가 많은 종목이에요. 변수가 많은 종목이다 보니까 혼자 공략하기보다는 오히려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공략해보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어찌되었건 버킷 스튜디오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2부에서도 그렇고 버킷 스튜디오도 그렇고 하이브리드한 종목들을 많이 가지고 오시는 것 같은데 혹시 네네. 자동차를 내연기관차나 전기차가 아니고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운전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뭐 운전하세요? 내연기관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아니 소문에 의하면 굉장히 좋은 자동차를 또 운행하신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거 아니- 다음엔 좀 하이브리드 차를 좀 구매하실 계획 어, 있으신가요? 전기차로 가야죠. 아. 제가 강조 많이 해드리잖아요. 2차 네. 전지 갈 것이다. 언제쯤 구매하실 거예요? 2차 전지차? 차는 아직 제가 계획이 없어서. 아직 너무 좋은 차라서.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좋은 차 타고 계시는 우리 카이로스 멘토님과 함께 두 번째 종목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준비하셨죠? 두 번째 종목은 에이스토리라는 종목이에요. 에이스토리 잘 알죠. 네. 에이스토리라는 종목이고 뭐 아시겠지만 뭐 아무래도 이슈가 너무 많은 종목이다 보니까 다들 잘 아실 거예요. 뭐 영상 콘텐츠 제작하는 회사이고요. 대표적으로는 뭐 시그널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고 뭐 킹덤이라는 킹덤이라는 드라마도 굉장히 이제 글로벌적으로 흥행을 했었고요. 우영우 씨를 얘기하는 게 더 맞지 않나요? 지금 이제 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죄송합니다. 이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관련해가지고도 이제 굉장히 이슈몰을 하고 그런 이슈들로 인해 가지고 그런 이제 대박 컨텐츠들을 이제 생성해내면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가져온 한알령 이슈와 맞춰가지고 이 에이스토리 다시 주목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아 진짜요? 근데 또 이제 우영우가 시즌2가 나온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네네. 사실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거 뭐죠? 보이스. 네네네. 저 보이스2도 너무 보고 싶은데 아직 안 나오더라고요. 네네. 우리가 에이스토리가 드라마를 또 그렇게 잘 만드는 것 같고요. 그렇죠. 또 이러한 드라마가 절대적으로 세계 시장에서 먹히는데
이러한 것들 중국 시장에서 너무나도 매력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사실 에이스토리 자체는요, 멘토님. 네. 굳이 중국 시장이 없어도 너무나도 잘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종목인데 네. 여기에 뭐 중국 시장까지 열어준다면 그 주가는 좀 날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되거든요. 겹호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 너무 좋아하시네요. 네. 겹호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고 그리고 이제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시세가 약간은 분출된 상황은 맞지만 외인하고 기관이 계속 꾸준히 담아주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뭐 컨텐츠 관련된 쪽에서는 외인하고 기관이 이제 쌍끌이로 매수하는 종목은 좀 흔치가 않거든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쌍끌이로 매수하고 있다라는 좀 특장점을 가진 종목에다가 이때까지 좀 대박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낸 종목이기도 하다 보니 우리가 좀 기대해보기 좋은 종목이다. 기대해보기 좋고 내 포트에 편입해도 괜찮은 너무 종목이 좋을 될 것 같다.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니 그럼 벌써 두 개의 종목을 말씀해 주셨는데 버킷 스튜디오와 에이스토리 중에서 조금 더 탑픽은 무엇인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다이나믹한 수익을 원한다라고 하시면은 네. 버킷 스튜디오가 나을 것 같고요. 아, 네. 조금 더 다이나믹한 수익을 원한다라고 하시면 버킷 스튜디오가 나을 것 같은데 안정적으로 그냥 좀 큰 걱정 없이 본다라고 하면은 에이스토리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조금 더 파헤쳐서 질문할게요. 네네. 우리 카이로스 멘토님은 평소에 걱정하는 게 많으신가요? 그냥 걱정 없이 사실 때가 더 많으신가요? 걱정 없이 살려고 하죠. 네, 에이스토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네, 에이스토리가 탑픽이라고 하고요. 그렇다면 두 종목 모두 다 더 자세한 내용, 자세한 전략은 노란 독방 안에서 받아볼 수가 있는데요. 내일 전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버킷 스튜디오입니다. 내일 전망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버킷 스튜디오 같은 네. 경우는 역시나 이제 제가 전제로 먼저 깔아드릴 거는 전제. 미증시를 봐야 된다. 미증시를 봐야 그쵸. 된다라는 전제를 깔아두고 네. 싶지만 어쨌든 상승 추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밝을 것 같습니다. 아, 이미 상승 추세를 탔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에이스토리, 우리 멘토님의 탑픽인데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에이스토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금 눌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 멘토님의 성향에 맞게 정말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이 더 이상 할인될 수 없는 그 최저점의 가격에서 안심하고 매수할 수 있는 그 단가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내일 당장은 조금 더 눌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벌써 두 가지 이슈에 따라서 네 가지 종목이 나왔습니다. 현대 로템, 대우건설, 에이스토리, 버킷 스튜디오까지 총 네 가지 종목 모두 다 노란톡 안에서 전략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요. 지금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카이로스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네 가지 종목 모두 다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우리 세 번째 이슈 제나앵커와 함께 바로 들어보시죠. 네, 세 번째 이슈는 클라우드 반도체 분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동차와 클라우드 분야의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반도체 관련주 하면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하나 어떤 종목을 살펴보면 좋을지 우리 멘토님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들어보죠. 네, 일단 뭐 반도체 관련된 쪽으로 다시 좀 뭐랄까요, 수급이 좀 몰리고 좀 반도체 쪽 업황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반도체 업황에 대한 전망이 좀 웃깁니다. 네, 왜요? 어떨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월요일장에서 반도체의 업황에 대한 전망이 좋다라는 리포트가 나오면요. 네. 그럼 그게 좀 적어도 며칠은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반도체 쪽은 되게 웃기게도 바로 다음 날인 화요일 날 반도체 업황이 뭐 안 좋다 그런 이슈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단순히 뭐 리포트 한두 개 나오는 걸 가지고 휘둘리면 안 되는 쪽이 반도체다라는 말씀을 좀 일단은 드리고 싶고요. 네.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강조해 드리고 싶은 부분은 2차 전지가 계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테마겠죠. 네. 앞서서 말씀하셨다시피 내연기관 자동차는 이제 종말의 길을 걷고 있고 앞으로는 전기차의 시대로 갈 거다 보니까 네. 그런 그 시대 흐름상 어쩔 수 없이 당연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섹터라든가 뭐 산업군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뭐 2차 전지, 뭐 신재생 에너지 쪽을 볼 수도 있고 네. 반도체도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뭐 리포트 한두 개 가지고 휘둘리면 되겠냐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네. 반도체 쪽은 좀 말이 바뀌는 경향이 있긴 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어찌 되었건 현재 시점에서 이제 반도체 쪽
자동차와 뭐 클라우드 분야에서는 반도체 수요가 이제 증가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런 점들을 좀 곁들여서 봤을 때는 지금 반도체 쪽 관련된 종목들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다면 이 반도체에 대한 뉴스, 리포트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그렇다면 반도체 관련주 우리가 어떤 종목 봐야 할지 너무나도 궁금한데요. 사실 많잖아요. 반도체에서도 너무나도 더 광범위한 범위고 사실 우리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는 그렇죠. 섹터가 아닌가 싶은데 그 중에서도 어떤 종목인지 조금 알짜배기만 꼽아주세요, 멘토님. 그렇죠. 이제 알짜배기로 마찬가지로 두 종목 네. 가져왔어요. 두 종목 너무 좋습니다. 네, 두 종목 가져왔고요. 뭐 말씀하신 대로예요. 말씀하신 대로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기준으로 해서 반도체 네. 소부장 종목들 얼마나 많아요. 너무 얼마나 많아요. 많고 또 그 안에서 좋은 종목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제가 가져온 게 이제 워닝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이에요. 네. 워닝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인데 이제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이제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뭐 특수 가스를 생산하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는 게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입니다. 결국은 이제 뭐 해당 종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네.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거나 전반적인 글로벌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거나 혹은 이제 국내 반도체 업황이 살아난다고 했을 때는 네. 자연스럽게 그 수혜를 받아볼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어찌 되었건 또 차트를 안 볼 수가 없어요. 보여주세요. 네, 차트를 좀 보면은 네. 일단은 뭐 저점 기준으로는 한 30% 정도 이미 수익이 발생한 상태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미 좀 가격이 올라온 상태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반도체 업황에 대한 그 뭐랄까요 말이 좀 바뀌는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아주 그 시장의 관심을 좀 뚜렷하게 받고 있는 업황은 솔직히 아닙니다. 그래요? 아니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인 기관 수급이 쌍끌이로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는 물론이고 또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이제 반도체 업황이 살아날 거다라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워닝 머티리얼즈가 아닌가. 네. 왜냐하면은 뭐 특정한 뭐 반도체 소부장 종목을 제가 언급은 안 드리겠지만 뭐 아주 좀그 반도체라는 업황 자체가 반도체라는 그 사업 영역 자체가 굉장히 넓다 보니까 네. 좀 집약적이고 그렇게 이제 사업 분야가 좀 집약적인 기업들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 워닝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은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를 고객사로 두고서 결국은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반도체가 국내에서 이제 화랑이다 올라간다라는 그러한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게 워닝 머티리얼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지금 가격적으로도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아보기 괜찮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굉장히 사실 우리 카이로스 멘토님과 함께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의 성격을 가진 회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바로 함께 두 번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죠? 다음 종목 같은 경우가 사실은 제가 더 원하는 차트 모양을 그리고 있는 종목이긴 한데 뭔데요? 유니테스트라는 종목입니다. 이거 승부사 때 했던 그 맞습니다. 종목이죠. 네. 그렇다면 간단하게 원래는 저희가 길게 안 듣는데 우리 멘토님이니까 네네. 특별하게 기회를 드릴게요. 일단 뭐 유니테스트라는 종목이고 제가 이제 앞 시간부터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제가 좀 더 길게 이제 설명드렸던 부분까지도 들으셨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뭐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 이제 뭐 테스트 뭐 기업 명에서도 나오죠. 종목 명에서도 나오는데 후공정의 테스트 관련해서 이제 업무 활동을 좀 하고 있는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여기에 더해 가지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가지 또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뭐냐? 신재생 에너지 그 안에서도 가장 뜨겁다라고 하는 태양광 발전 관련해 가지고도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또 뭐 방송을 보시고 더 저 카이로스를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태양광 같은 경우도 제가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분야예요. 그렇죠.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야여 가지고 뭐 하나솔루션이라는 종목도 제가 굉장히 큰 수익 안겨드렸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 반도체 업황이 지금 괜찮을 거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 이슈를 가져온 거잖아요. 데일리 이슈로. 그쵸. 거기에 더해가지고 신재생 에너지 그 안에서도 가장 뜨겁다는 태양광을 품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우리가 더더욱이나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차트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보시면 굉장히 그 저점 눌림목 구간에 아주 기분 좋게 안착해 있는 상황입니다. 기분 좋게 안착해 있으면서 네. 그리고 이제 뭐 오늘 전체적으로 외인 수급이 좀 코스피 시장이건 코스닥 시장이건 많이 빠져나갔죠. 그와 맞춰 가지고 해당 종목도 외인의 수급이 많이 빠져나가긴 했어요. 그쵸. 오늘 장에서 좀 빠져나가긴 했는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난 한 달간의 이제 수급을 좀 모아봤을 때 외인의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종목입니다. 네. 유닛 테스트. 더 얘기하실 거예요? 좀만 더 얘기해. 알겠습니다. 기회 드릴게요. 한마디로 외인의 자금이 여전히 오늘 좀 매도했지만 네. 여전히 많이 이 종목에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해도 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외인은 이 종목 자체가 더 상승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렇죠. 저는 사실 이렇게 수급을 볼 때 개인, 기관, 외국인을 볼 때 외국인이 좀 가장 매수하고 있는 그러한 종목을 같이 매수하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네네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우리 멘토님들도 그렇고 좀 더 외인의 수급을 더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유닛 테스트란 종목 자체가 이 외국인이 집중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이제 뭐 수급 말씀을 하시니까 네. 수급 관련해 가지고도 제가 말씀드리고 좀 설명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많아요. 근데 시간 관계상 제가 그 부분까지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어렵다 보니 노란 톡방 들어오면 해당 관련된 자료도 제가 네. 컨텐츠를 만들어서 배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영상으로 만드실 거예요? 뭐 아니면 PDF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영상이 깔끔하게 진짜요?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언제까지 올려주실 건데요? 언제까지 이번 주 내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내로 약속할까요? 네. 약속? 네네네. 약속. 네네네. 도장 찍어야죠. 네, 제가 도장 찍었습니다, 여러분. 유닛 테스트 저 자세한 그 종목 자료집 영상으로 드린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빠르게 히든 종목 넘어가 볼게요. 네네. 시청자분들이 사실 앞에 나온 종목들도 너무 좋은 종목들이고요. 전략 당연히 드릴 건데요. 이제 히든 종목의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QR코드 통해 들어와 주시고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떤 섹터 준비하셨죠? 일단은 뭐 제가 좋아하는 섹터가 네. 몇 개 없어요. 뭐 조금 자, 전에 말한 방송은- 게 네, 그렇죠. 뭐 친환경 에너지, 그렇죠. 뭐 네옴시티, 그리고 또 반도체, 2차 전지. 2차 전지, 네. 근데 건설도 좀 좋아하시고. 보면은 네. 다 뜨거워요. 네. 다 뜨겁고 가는 산업군에 있는 종목들, 가는 섹터만 좋아하거든요. 네. 해당 종목도 마찬가지다.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사업을 영위하는데 특히나 이제 태양광 발전 그리고 이제 태양광.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뭐요? 풍력, 아니 또 하이브리드 있어요. 너무 좋아해. 또 있어? 또 뭐? 원자력. 진짜 문어발 너무 좋아해요. 다 품고 있는 종목이다. 네. 다 품고 있는 종목이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한 회사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태양광과 풍력과 원전을 다 하는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뭘 하길래 세 개가 다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주식시장에서 좀 네. 뭐랄까요, 좀 오래 경험이 있다, 경륜이 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한전 갖고 온 거 아니죠? 한전이 아니라 그 말만 듣고도 네. 딱 떠오르실 수가 있는 네. 종목이긴 합니다. 네. 한전이면 가능하죠. 한전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 뭐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준비한 자료를 함께 보면서 설명 좀 더 들어볼게요. 네, 뭐 자료도 자료인데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네. 네옴시티까지 품고 갑니다. 또요? 뭘 그렇게 많아요? 네옴시티까지요? 네옴시티까지 품고 갑니다. 빈 살만 왕세자가 아주 기겁하겠네요. 그렇죠. 뭐 네. 아주 재밌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뜨겁다라고 하는 테마라는 테마는 다 가져가고 네. 욕심쟁이. 사업 자체를 잘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욕심쟁이네요. 네.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뭐 제가 가져온 차트입니다. 차트하고 이제 뭐 수급적인 여건을 좀 가져와 봤는데 가격적으로도 아주 지금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고 수급 상황도 좋다. 그러면 네네. 외국인의 수급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들어오고 있나요? 이 종목? 외인 수급이 네. 최근 들어서 다시 또 들어와 주고 있어요. 진짜요? 기관 수급은 또 지속적으로 많이 들어와 줬었는데 네. 외인 수급이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들어와 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좀 이거는 단기적으로 보는 종목인가요? 스윙인가요? 아니면 좀 중장기인가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단기 포지션도 드리고요. 네. 중장기 포지션도 드리고 싶어요. 네. 어떻게 봐도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인 성향에 맞게 대응할 수 있도록 좀 다른 공략과 전략을 제시해 준다 이런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종목 QR코드 통해 들어오셔야 되고요. 시간이 없어요. 사실 제가
더 여쭤보고 싶고 원래는 힌트가 더 많은데요, 여러분.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카이로스 멘토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야지 이 히든 종목 플러스 오늘 언급된 여섯 개의 종목들 모두 다 받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네. 현대, 롯데뿐만 아니라 대우건설, 그리고 버키 스튜디오, 에이스토리, 워닝 머트리얼즈, 유니테스트, 플러스 히든 종목까지 총 7종목 언급됐고요. 모두 다 노란톡 안에서 공략 잡아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